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원 이훈 선생님입니다. 사실 계약을 할 줄 알고 선생님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마 몰롱도, 그러니까 우리 시험 예상 시험 범위가 이제 1단원인데 총 4개의 단원 중에서 화원에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몰롱도, 농도에 대한 개념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차 시 수업 다 올릴 거고요. 이번 주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는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얼굴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수행평가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사를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단원의 마지막 용액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이제 13페이지 쪽 내용이고요. 13페이지부터 제공되는 프린트의 마지막까지가 다 이제 1단원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사실 이 농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농도가 원래는 화투 과정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작년 이제 개정되면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선생님 화투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농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도가 있는데, 일반화학 수준에서 알아야 될 농도까지 다 수업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그러니까 농도, 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왜 이 농도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끓는 점 오르고 없는 점 내릴 때는 왜 몰랄 농도를 쓰는 것이고, 삼투압에서는 왜 몰 농도를 쓸까. 그럼 걔네의 차이가 뭘까. 산화원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노르말 농도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그 노르말 농도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를 하는가 해서 아예 그냥 농도를 다룰 때 4가지 정도를 선생님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 질량 농도, 자, 그리고 몰 농도, 자, 그리고 몰랄 농도, 마지막으로 노르말 농도. 사실 이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농도만 알고 있으면은 다 안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4가지를 정리를 원래는 해줬는데 선생님이 2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 등장하는 애들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질량 농도하고 몰 농도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걔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할 거니까 요 2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화투 시간에 듣는 학생들에게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선생님이 한 번쯤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처음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용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용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 용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죠. 어떤 물질에 녹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용매. 자,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자, 용실. 얘는 녹는 물질이 되겠죠. 자, 얘네 2개를 섞어가지고 용액을 만드는 거야.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역과정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화학 평형을 배우게 되면 이제 반응이 거꾸로도 갈 수 있다, 거슬러 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정반응은 용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액에서부터 어떤 물질이 석출되어 나오는 과정, 이걸 우리는 석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현상의 결과물을 용액이라고 한다. 만약에 용액에서부터 용질이 분리가 돼서 나온다. 이건 액체 고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고체로 나오겠죠. 그런 걸 우리는 석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액체고 이게 고체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해석이 돼버려. 그런데 만약에 상이 동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해보자고. 자, 상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질도 액체고 용매도 액체라는 뜻이야.
그런 건 누가 어디에 섞여 들어가는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자, 상이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땐 얘들아 과량인 물질을 용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에탄올이 뭐 10g이 들어있고 그 다음 물이 20g이 들어있다. 그럼 둘 다 액체 상태니까 두 개를 섞었을 때 어느 게 용매가 되느냐? 양이 많은 물이 용매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고체상일 경우야. 선생님 고체도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당연하지. 그 고체 용액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합금 같은 게 대표적인 고체 용액이에요. 그럼 고체상도 마찬가지지. 자, 뭐 합금을 만들 때 뭐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섞어가지고 합금을 만들었다 치자. 합금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원소 자체의 특성을 잃어버리게끔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원소 고유 그대로 녹아있고 섞여있는 상태일 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라는 금속의 양이 많아, B라는 금속의 양이 적고, 그렇게 되면 A라는 금속이 뭐가 돼야 돼? 용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질량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질량 농도입니다. 자, 질량 농도는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농도에 해당되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퍼센트 농도야. 자, 퍼센트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를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이라고 놓는 거지. 전체 100 중에서 그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전체 100g 중에 용질이 몇 g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100g을 기준으로 한다. 100g 기준 속으로 결국 나중에 우리가 곱해주는 과정에서 10의 제곱을 곱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 질량 퍼센트 농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액의 질량. 자, 용액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바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전에 용액의 질량 분의 g이고 용질의 질량 역시 g이고, 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퍼센트 농도, 질량 농도 중에서 퍼센트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퍼밀 농도가 있거든. 자, 퍼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바닷물의 농도를 얘기할 때 주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샘프린트에는 퍼밀 표현법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뭐 적어 놓도록 하세요. 13페이지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천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천분율이라고 이야기해. 100분율은 100g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천분율은 당연히 몇 g이 돼야 돼? 1000g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1000g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얘네는 변하지 않아. 얘네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만 변하겠어? 얘만 변하는 거야.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줘. 그럼 1000분율은 몇을 곱해줘야 돼?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0을 곱해준다. 얘는 10의 세제곱을 곱해주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굳이 우리가 100분율과 1000분율을 분리해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 있겠지. 이제 100분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좀 많을 때 쓰기가 좋아. 뭐 2%다, 20%다, 뭐 25%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00 중에 그래도 1 이상 돼 있을 때 어떤 표현이잖아. 예를 들어 100 중에 0.1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 뭐 0.000001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와 퍼밀 농도를 우리가 왜 구분해서 쓰냐면은 퍼밀 농도는 조금 더 미량이 들어가 있을 때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현되기엔 숫자가 너무 작아. 근데 눈에 좀 잘 들어오게 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퍼밀을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들아 더 어때? 더 미량인 애들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농도 단위가 되는 거야. 질량 농도 단위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p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ppm이라고 써요. 자, ppm은 선생님 프린트에다 넣어놨는데 parts per million이에요. million이라는 건 100만 분, 100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1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10의 6제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00만 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6제곱 그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은 상태에서 자,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10의 6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미량이 들어있어요. 요즘 우리가 ppm은 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ppm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황사의 기준 단위도 ppm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황사 이따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자, ppb 마지막. 자, parts per million.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parts per billion이 돼야 되겠죠. 빌리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억임, 10억. 자, 10억 분율이니까 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10의 9제곱 그램을 기준으로 두는 거야. 자, 10의 9제곱의 어떤 전체 단위에서, 전체 양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용질과 용매가 포함되어 있는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안에 용질이 몇 그램이 들어있는가? 뭐 이걸 보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고, 곱하기 10의 9제곱을 해주게 되면, 자, ppb의 농도 표현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질량 농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용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 전체 양분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대신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1000g 기준이냐, 뭐 100g 기준이냐, 자, 100만 분 기준이냐, 10억 기준이냐, 그램.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뒤에 변화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질량 농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질량 농도 지금 얘기를 하고 뒤에다 몰 농도, 몰량 농도, 로만 농도, 물론 이건 안 하지만 얘네들을 각각 어떨 때 사용을 하는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 특징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들아, 질량은 이 고유값이야.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고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외부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뭐냐면 온도하고 압력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변하더라도 이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밀한 실험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풀어서 적어놨어요. 자,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농도 변화는 없다. 이게 되겠죠. 아주 강한 강점이 되는 거야. 아주 파워풀하다고 사실 이 내용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농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해도 뭐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냐면 입자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입자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들아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몰수라고 보면 돼. 자, 사실 우리가 질량과 몰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있지. 그 개념이 뭐야? 화학식량, 뭐 분자량, 원자량 다 포함한 화학식량이야. 결국은 질량이 동일합니다 하더라도 화학식량이 다르게 되면 입자의 수가 다르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질량 퍼센트가 동일하다고 뭐 다른 게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밑에 입자수에다 몰수라고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입자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몰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연습 문제 3개 있는데 연습 문제 3개 하나씩 살펴봅시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문제도 쉬워요, 여러분.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도 쪽은 새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와도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실제로 수험생들이 농도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니까 계산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이쪽에 달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자, 15%의 포도당 수용액. 이 200g이 있대요. 이때 각각 용질과 용매의 질량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물의 질량을, 수용액이니까 당연히 물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포도당 수용액은 포도당과 물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질량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아까 질량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지? 자,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 그죠? 곱하기 100. 이게 100분율.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였잖아. 지금 주어진 값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200g이래. 200g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얼마만큼의 g이 있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X값, X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용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용질은 얼마가 돼야 돼? 30g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용질이 30g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용매, 여기서 물이 되겠네요. 용매는 당연히 몇 g이 돼야 돼? 전체가 200g이니까 170g이 돼야 되겠네. 자, 됐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연습 2번. 퍼센트 농도가 같은 수용액에서의 입자수를 비교를 해보래. 자, 10%이고 하나는 포도당, 자, 또 하나는 설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네 뭘 비교하라? 입자수를 비교를 해라. 입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아, 입자수는 앞으로 우리가 몰수로 보면 되겠구나. 몰수를 비교를 하라는 거야. 그지? 그럼 몰수, 질량이 나와 있는 상태, 질량 퍼센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몰수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 둘 다 몇 g이냐면 100g이 있대. 자, 질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몰수를 비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화학식량을 알아야 된다고 했지. 문제에선 체크는 안 해놨는데, 자,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얼마냐면 180입니다. 설탕의 화학식량은 얼마냐면 342예요. 그러니까 얘는 180g이 있을 때가 1몰이고 얘네는 342g이 있을 때가 1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몰수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 그러면 100g 전체 중에 10%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포도당 몇 g이 돼야 돼? 10g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설탕도 몇 g이 돼야 돼? 10g이 돼야 되는 거야. 둘 다 10g 있는데 이번엔 뭘로 가라? 아, 몰수로 가라. 입자수로.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포도당의 경우에는 180g일 때가 1몰이고 그럼 이게 지금 몇 g 있대? 10g 있대. 그램 날아가고 몰수 위로 올라가니까 18분의 10몰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342g 있을 때가 1몰이래요. 근데 이 녀석이 몇 g 있대요? 10g이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342분의 10몰이 돼야 되는 거지. 비교를 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대소관계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네.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연습 문제 2번. 동일한 질량 농도를 갖고 있을 때 분자량 차이일 때 몰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간단한 산수를 좀 해봤어요.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자, 연습 3번 보면 15% 수용액 200g이래. 사실 여기서 200g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자, 15% 무슨 수용액이야? 포도당 수용액. 을 뭘로 표현을 하라? 아, 이 녀석을 펌1로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을 ppm으로 표현하고 이 녀석을 ppb로 표현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5%는 100분율이고 이쪽에서 1로 넘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몇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100분율은 100을 곱하는 거고 자, 펌1은 1000분율이니까 1000을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펌1에서 ppm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얘는 10의 3승, 그죠? 얘는 10의 몇 승? 6승. 왜? 100만 분율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000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ppm에서 ppb로 간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1000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15%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 얘가 15%인데 곱하기 얼마를 해줘라? 10을 해줘라.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50 per ml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제곱 단위로 표현을 그냥 할게요. 여기다 또 1000을 곱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15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게 돼? 4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10의 4제곱 pp m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ppb입니다. 그럼 여기 15 곱하기 여기다 또 1000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의 7 승이 되겠네. ppb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5%라고 이야기하는 건 100g 중에 15g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농도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150이다, 15 곱하기, 실제로는 1.5 곱하기 10의 5승이다, 자, 1.5 곱하기 10의 8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누가 들어와? 얘가 들어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볼륨이 큰,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농도에서는 굳이 얘네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질량 퍼센트 중에서, 질량 농도 중에서 퍼센트 농도를 쓰면 괜찮다. 뭐,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이제 질량 농도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몰 농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몰 농도는 얘들아, 너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농도 단위일 거야. 선생님이랑 어떤 실험을 하던,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대학교 1학년 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농도의 개념이 아마도 몰 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정의를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변환 과정이니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몰 농도는 정의를 조금 잘 기억을 해놔라. 정의를 기억을 해놓으면 자, 그대로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풀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14페이지입니다. 자, 2번 몰 농도. 자, 이제 농도에 대한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아까 퍼센트 표시했었고 퍼밀도 표시했었고 ppm, ppb 표현했잖아. 자, 몰 농도도 기호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문자 m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 농도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정의를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냐면 용액 1리터 속 용질의 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질량에 대한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 농도에서는 g을 쓰고 뭐 킬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밀리그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고유 질량 값을 썼는데 여기선 질량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 부피가 나오고 있지. 그지? 자, 부피. 그 다음에 몰수야. 요 개념을 쓰겠구나. 그럼 분명히 여기서는 화학식량 그리고 질량과 어떤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니까 밀도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풀면 자, 몰농도 m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액의 부피 분의 리터입니다. 리터. 자, 밀리리터 안 쓰고 cc 안 쓰고 데시리터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써요. 무조건 리터예요. 몰농도 기준은 분의 용질의 몰수. 리터 분의 몰수구나. 자, 요겁니다. 그러면 뭐 몰농도가 이제 뒤에서 계산을 계속 할 거니까 몰농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 4가지 정도로 놨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훑어봅시다. 자, 몰농도를 알게 되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러니까 몰수뿐만 아니라 용질의 질량도 알 수 있다. 선생님 첫 번째 적어놓은 게 그건데, 자, 몰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몰수를 가지고서 뭘 알아낼 수 있다?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반드시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 몰수를 질량으로 바꾼다. 그럼 몰과 질량의 단위를 갖고 있는 텀이 화학식량이지. 화학식 량이 주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야. 화학식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램 퍼 몰이잖아. 그지? 그죠? 그럼 바로 질량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자, 몰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용질의 입자수는 같다. 자, 몰농도가 동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일한 부피 안에 입자의 개수가 똑같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입자의 개수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 입자가 어떤 입자든 간에 그 입자의 수가 몰수니까 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아까 퍼센트 농도랑 그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야. 뭐 같은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질량이 당연히 다르겠지, 그지? 서로 다른 화학식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자, 농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농도가 동일하고 분자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라도
입자수는 동일하다. 입자수 뭘로 해석해라? 그냥 몰수로 해석을 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이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이 내용이 되겠네요. 이제 얘는 부피를 사용을 한다고. 자, 부피를 사용하는데 여기선 액체든 고체든 고체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건 좀 지웁시다. 자, 부피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기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변화량이 적다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생기거든. 온도가 올라갔을 때 기체 부피는 증가할 것이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체 부피는 작아져. 그러면 어떤 온도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분모값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농도가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부피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실제로 얘들아, 너희가 이제 총괄성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뭐 증기압이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끓는 점이 오르고 내리고, 어는 점이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삼투 이렇게 배우는데, 증기압이나 끓는 점이나 어는 점 이런 경우에는 이 몰농도 자체를 아예 쓸 수가 없어. 온도에 대한 보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삼투압에서는 얘들아, 삼투압을 이제 반토프라는 사람이 파이는 CRT라는 걸로 삼투의 어떤 수식을 나타냈는데 그 경우에는 온도 보정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는 몰농도를 쓸 수 있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조금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여튼 몰농도의 개념에서는 부피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 측정할 때 반드시 온도를 고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몰농도의 특징. 자, 부피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피만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 부피에서 우리가 실제 고유값인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 그 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는 밀도를 모르면 질량을 알 수가 없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액의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얘네가 얼마만큼의 용질과 용매가 상대적으로 섞여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밀도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 자체의 정확한 질량 값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고유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몰농도의 특징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왠지 얘네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니? 선생님 이렇게 치명적인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왜 많이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 정밀 실험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몰농도는. 아예 그냥 이 환경 자체를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항온을 유지해준다, 항온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는 뭐 기기 분석이나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농도긴 해요. 근데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액을 봤을 때 용액을 우리가 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질량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부피를 측정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게 훨씬 쉽거든. 그냥 얼마만큼 담아가지고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 편해. 몰농도는 사용하기가.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시간 실험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측정도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제 속도가 나니까. 그래서 몰농도는 그 액체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2문제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이제 문제 적는 동안 한번 쓱 보세요. H2SO4 4점. 여러분 촬영하다가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 어디까지 적었냐면 연습 문제 4번. 선생님 이 시간은 5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H2SO4 4.9g 500ml 수용액에 넣고 몰농도를 구하세요입니다. 문제가.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몰농도에서는 용액의 부피하고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 자, 몰수에 대한 개념을 보는데 지금 이게 질량이 나왔다고. 그럼 질량이 나왔으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몰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식량 정보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풀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선생님이 풀이법 2개로 한번 해볼 거예요. 풀이 1, 풀이 2. 이 정도 문제를 우리가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여러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주로 2번 풀이법을 쓰거든. 1번, 2번 뭐 굳이 뭘 선택을 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라는 뜻이니까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두 가지니까 각각 분리해서 용질의 몰수를 보자라는 뜻이야. 용질의 몰수하고 용질의 부피하고. 그럼 용질의 몰수를 보겠습니다. 그럼 몰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4.9g 이죠. 자, 4.9g이고 우리가 몰수를 알아야 돼. 그럼 1몰이 있을 때 그때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98입니다. g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1을 곱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위를 몰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분의 1몰이 나오겠네요. 됐고. 자, 용의 부피는 바로 나와 있죠. 자, 부피는 지금 얼마냐면 500ml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500ml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얘는 뭐 굳이 바꾼다라고 하면 1000ml가 자, 얼마야? 1리터지. 우리가 필요한 건 리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리터가 되겠네요. 2분의 1리터. 그럼 2분의 1리터분의 그러니까 몰농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M은 자, 2분의 1리터분의 20분의 1 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1 몰농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하고자 하는 걸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 섞어가지고 몰농도를 잡는 거죠. 자, 그러면 풀이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냥 한꺼번에 쭉 나열을 해보자라는 거야.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상태가 몰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몰수 퍼 리터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잡고 하나의 라인으로 쭉 잡아보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을 하면 결국은 몰수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1몰 분자. 자, 1몰이 쭉 있을 때 이때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98g이구나. 됐고. 그럼 이 g을 날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 4.9g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다음 여기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 리터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리터가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럼 1리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때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딨어? 요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자, 1리터, 그런 그램 날라가고, 1리터 기준으로 얘네는 1000ml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역시 얼마가 돼야 돼? 500ml일 때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좀 날라가고, 어떻게 돼? 날라가고, 몰수 남아있고, 리터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농도의 최종값을 살려놓는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게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값이야 똑같을 테니까 얼마였죠? 아까 10분의 1 몰농도가 나오겠죠. 몰 퍼 리터로. 자, 됐고 이제 5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0.2 몰농도 NaOH 수용액 0.2 수용액 250ml를 만들려면 NaOH 몇 g이 필요하겠는가? 이거죠.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2번 풀이법을 바탕으로 쌤이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몰농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몰농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몰 퍼 리터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몰 퍼 리터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몰. 자, 그때 NaOH니까 NaOH의 화학식량은 선생님 적어놨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자, NaOH의 화학식량은 40g일 때가 1몰이에요. 자, 그럼 얘네는 1몰 40g이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NaOH의 질량을 모르니까 얘를 우리가 Xg으로 놓자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250ml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가 돼야 돼? 0.25
리터가 되겠죠. 그죠? 1.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2 몰농도가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뭐 곱해줘서 산수 과정이니까 x 값을 구해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x 값은 얼마야? x는 2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도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농도 뭐 아주 간단한 문제 몇 개 풀어봤는데 해보니까 뭐 계산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이 했던 그 앞에서 풀었던 어떤 화학 반응식의 문제들이 훨씬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들이고 여기서 그냥 단순 계산 과정이고 정의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혼란이 올 만한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죠.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15페이지 프린트 14페이지에 있는 표준용액 만들기 뭐 금방 넘어가고 그러니까 혼합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용질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섞는다거나 미안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산 과정이 있는데 농도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어떻게 환산을 하고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어떻게 환산을 하는가 그 과정을 하는 연습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선생님이 이제 세팅해 놓은 연습 문제들도 좀 풀어볼 겁니다. 한 7개 정도를. 자, 이번 시간 몇 차시죠? 네, 12차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